이슈 투데이. 예. 오늘 7월 31일입니다. 예, 오늘은 북한이 쏘아 올린 미사일과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 때문에 아주 정신없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T 이슈 투데이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턴트 최유한 대표가 진행하는 IT 뉴스 큐레이션 방송입니다. 출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방송, 듣기만 해도 IT 트렌드를 읽게 되는 방송, IT 이슈 투데이입니다. 오늘의 이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본 방송은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에서 제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SK텔레콤 업무 차량 승차 공유인데요. 신박함 그리고 좀 아쉬움이 있는 내용입니다. 7월 19일 사내 차량 공유 서비스 해피카 쉐어를 시작한다고 밝혔는데요. SKT에서 SKT 임직원 대상으로 승차 공유의 실험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업무 외 시간에 업무용 차량을 공유하는 방식이죠. 대여나 이용 방법은 기존의 소카나 그린카와 거의 흡사합니다.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 문을 딴다는 표현 좀 그러네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뭐 이용을 하고 이용한 그 마일리지만큼 뭐 기름값은 본인이 대야 되고 뭐 이런 등등. 그래서 굉장히 신박한 실험인데 그러나 조금 이제 저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이게 기사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기사 제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본 게 매일경제 기사인데 단독 기사로 나온 것 같고요. 잠자는 회사차 빌려 타세요. SKT의 기발한 승차 공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처음에 저는 제목을 보고 야 진짜 SKT가 오랜만에 진짜 기가 막힌 생각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무 차량이라는 게 늘 그 선입견이 있잖아요. 뭔가 일반인이 손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야 이거를 승차 공유하신다고 하니 진짜 재밌는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내용을 읽어 보니 사실은 뭐 임직원 대상이라 약간 사내복지 같은 개념으로 돼 있었죠. 그래서 인제 이게 약간은 좀 뭐 제 개인적으로는 기사를 보면서 가졌던 기대감이 조금 무너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인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좀 그런 그 마음이 들긴 했어요. 이게 뭐 실제로 SKT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쪼끔 더 과감하셨어도 재밌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예 업무용 차량 시스템 자체를 그냥 기존에 있는 뭐 소카나 그린카 이런 걸 이용하는 걸로 아예 바꿔 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 인제 뭐 좀 뭐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 뭐 소카나 그린카 어느 하나를 정하지 않고 뭐 여러 개 회사랑 컨소시엄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일정 시간은 업무용으로 쓸 수 있도록 SKT가 완전히 확보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뭐 일반인한테 그냥 공유를 하고 뭐 SKT 입장에서 어차피 그 차를 뭐 그 365일 확보를 했던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시간은 뭐 일반인들한테 수익을 얻으면 뭐 그게 추가 수익이 될 것이고 뭐 거기에 인제 하나 더 나가서 요즘 SK그룹의 화두는 사회공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서 얻어지는 그런 추가 수익은 뭐 사회에 뭐 기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들었고요. 뭐 제가 내부 사정을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브하게 그냥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떻게 보면 소비자로서 또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좀 아쉬움이 들었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건 뭐 이건 좀 마이너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임직원 대상의 사내복지가 될까?' 이런 생각도 약간 들었어요. 저는 SK그룹에 대해서 뭐 거의 모릅니다. 제대로 근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인제 일반적으로는 그죠? 일반적으로는 뭔가 회사 차를 내가 이용해서 주말에 레저나 이럴 때 이용을 하면 뭐 왠지 뭐 우리 팀장님이나 뭐 우리 임원이 뭐 나의 주말 스케줄을 왠지 알 것 같고 막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제가 좀 오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SK그룹이 뭐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전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인제 그런 그 일반적인 선입견 같은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잘 워킹이 될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분명한 건 재밌는 관점이었고 재밌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발전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테슬라입니다. 간단한 내용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조만간 테슬라 차량 안에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넣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6월에 테슬라는 레이싱 게임 서비스를 차량 안에 넣었죠. 그래서 정차 중에 실제 차에 핸들과 뭐 브레이크, 액셀러레이터를 이용해서 게임을 즐기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몰입감을 높이고 현실감을 높인다라고 인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넷플릭스와 유튜브까지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차 안의 공간이 영화관처럼
되는 거겠죠. 뭐 그런 것들을 노리는 것 같은데 결국은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서 아마도 '경쟁을 선점하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뭐 늘 그렇듯이 새로운 시대가 오면 그 새롭게 경험이라는 게 창출이 되는데 그 경험의 방식 그러니까 일종의 뭐 양식 아니면 코드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프로토콜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초기 기업들이 그 선점을 하게 되죠. 예.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도 다 애플에서 만들었으니까 사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다른 회사에서 만들었으면 이게 분명히 다른 방식이 됐을 거거든요. 결국은 그 테슬라가 지금 뭐 정차 중에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아주 그 극히 제한적인 서비스, 극히 제한적인 경험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새로운 시대를 대비해서 경험을 선점하려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담이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 미디어 아티스트하고 막 얘기를 이런저런 뭐 수다를 떨다가 자율주행과 관련된 고민을 그 친구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자율주행과 관련돼서는 이 친구 한마디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비행기에 뭐 비즈니스석이나 이런 데 앉아 있을 때 그런 경험. 예 그런 경험을 이제 차에서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갑자기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게. 예. 근데 그거를 정말 비행기에서 즐기는 것과 동일하게 갈지 뭐 다른 방식으로 갈지 이렇게 그 일론 머스크가 상상하듯이 엔터테인먼트에 훨씬 더 집중된 뭔가로 갈지 그건 진짜 뭐 어떤 초기의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코드대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은 끌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역시 굉장히 참 똑똑한 회사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세 번째 이슈는 뭐 이슈라기보다는 뉴스인데 애플의 분기 실적입니다. 3 분기 이거 오타가 아니고요. 애플은 회계연도 기준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회계연도라는 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1 월에서 12월 기준이잖아요. 근데 애플이 지금 3 분기라는 건 결국은 10 월에서 9 월까지를 1 년으로 본다는 얘기겠죠. 3 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기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매출은 정체가 됐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떨어졌는데 그래도 기대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장에서 지금 기대를 안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매출은 538억 달러, 영업이익은 115억 달러, 순이익은 100억 달러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한국 돈으로 치면 63조, 뭐 영업이익 13조, 순이익 11조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나 다운이 됐고요. 매출 비중도 48%로 2012년 이후에 최저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지금 메우고 있느냐? 애플워치, 에어팟 이런 웨어러블 매출이 55억 달러 전년 대비 48%나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앱스토어, 뮤직 이런 서비스 부문 매출이 115억 달러인데 전년 대비 13%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부문 매출은 매출 비중이 20%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네요. 결국은 저희가 생각하는 애플 하면 떠오르는 아이폰 뭐 이런 것들이 '이대로 가다 보면 점점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웨어러블 기기라는 것도 지금은 아이폰을 베이스로 해서 계속 사용이 되고 있죠. 뭐 심지어 앱스토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애플의 매출 비중 또 성장세를 보면 향후에 애플의 아이덴티티도 계속해서 바뀌겠다. 그래서 고민도 참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그분의 빈자리 때문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어렴풋이 들긴 합니다. 뭐 그분이 계셨어도 이런 시절이 왔을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애플이 참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이런 그 숫자들의 그 흐름은 제가 계속해서 보면서 한번 또 재밌는 얘기들 재밌는 그 생각들이 떠오르면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이것도 사실 이슈는 아니고요. 제 정보 공유성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NIA라고 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보고서를 하나 발행했다고 했는데 제가 보통 이런 보고서를 뭐 그 내용을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 공유를 해 드리려고 하는 게 저희가 이렇게 돌아가는 얘기들을 볼 때 뭐 그래도 이 보고서가 뭐 예를 들면 뭐 10 중에 하나 두 개 얻을 게 있더라도 그래도 보면 또 도움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NIA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내용이 좀 뭐 재밌는 부분이라 한번 올려 봤는데요. 스마트 도시 해외 사례 분석 보고서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31일 오늘 발간을 했습니다. 미국, 중국, 네덜란드 등 스마트 시티 9개 도시를 분석을 했고요. 데이터 인프라가 어떻게 돼 있는지, 뭐 대표 서비스가 뭔지, 뭐 추진 체계는 어떻게 가져갔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사례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토대로
예,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얘기도 담겨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지속 가능한 데이터 플랫폼 형성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공공과 민간의 그런 거버넌스 마련, 뭐 스타트업 연계 방안, 또 뭐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그다음에 개인정보 관련 법 제도 개선,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다고 하니 요런 부분들은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스마트 시티, 스마트 도시와 관련돼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청취자 중에 계시다면, 청취자? 시청자죠. 제가 예전에 팟캐스트를 많이 했었어 가지고, 예. 시청자 중에 계신다면 현재 이 보고서가 향후에 이제 국가 시범 도시에도 반영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법제도 이런 뭐 또 전체적인 산업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보고서일 거잖아요. 그죠? 이 보고서가 맞든 틀리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 그래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섯 번째 이슈, 라인이 대만에서 인터넷 은행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30일 어제네요, 그죠? 예, 대만 금감위로부터 인터넷 은행 허가 설립을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대만 현지에서 메신저, 라인이겠죠? 그다음에 금융, 뭐 여러 가지 은행, 뭐 증권 이런 회사들, 그리고 통신 회사들, 이런 그 세계 축의 회사들이 주로 선두주자들끼리 모여서 파트너십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뭐 제가 알기로는 여기 기사 안에서도 보니까 뭐 컨소시엄 지분이 이미 그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 그래서 보면은 뭐 라인이 한 49.9%, 뭐 은행들 이 뭐 20 몇 프로, 뭐 푸본은행이라는 데가 25%, 뭐 나머지 은행들 뭐다 모바일 회사 뭐 이렇게 해서 각각 5%씩 해서 이렇게 나눠 가졌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뭐 이미 컨소시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컨소시엄을 통해서 뭔가 이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뭐 AI, 빅데이터, 핀테크 이런 것들을 활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 자체는 사실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냥 뭐 대만에서 인터넷 은행 허가를 획득했다, 이게 진짜 다인데,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기사 말미에도 약간 나와 있습니다만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전체 큰 판이 갑자기 좀 이렇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기사 하나씩을 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뭐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야, 이거 네이버가 진짜 금융에서 장난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이게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적어봤는데, 한국에서는 네이버 파이낸셜 얼마 전에 자회사로 독립을 했죠. 그리고 제가 이미 제 방송에서도 한번 이 소식을 실었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인터넷 은행 허가를 받았고, 태국에서는 라인 태국과 카시콘 은행이 또 합작 회사를 만들었고요. 인도네시아는 라인 인도네시아와 KB 하나은행의 또 인도네시아 법인이 합작을 하고 있고, 또 일본에서는 이제 내년도에 스마트은행 준비를 위해 그 런칭을 위해서 준비 회사를 설립했다는 소식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네이버가 지금 제대로 나가 있는 회사들에서는 전부 다 지금 금융에 있어서의 굉장히 광폭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네이버가 단순히 어떤 뭐 트렌디한 사업에 잠깐 손을 대기 위해서, 아니면 뭐 경쟁사를 좀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런 그 금융 쪽에 손을 댄다, 이렇게 보기에는 뭐 굉장히 과감한 행보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향후에 금융판에 있어서의 경쟁 구도 굉장히 그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여담이지만 제가 아는 지인들 중에 뭐 증권사에 있었던 친구들이, 뭐 꽤 많은 친구들이 작년 올해 이렇게 뭐 라인으로 막 뭐 이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아니 쟤네들이 뭐 라인 가서 뭘 하려고 왜냐면 뭐 저도 이제 뭐 2015년, 16년, 뭐 17년 초 이렇게 뭐 라인에 좀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왜 얘네가 라인에서 뭘 하려고 그러지? 그랬는데 이제 좀 지나고 보니까 점점 이제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내부에서도 또 핵심 인력들을 또 금융 쪽 프로젝트에 많이 이제 넣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이제 네이버가 갖고 있는 움직임 아주 심상치 않고 정말 진지하고 시리어스한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역시 카뱅의 일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됐고,
그런 이제 허가를 받게 됐죠. 그리고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금융 서비스에 대한 노력을 하시려고 하는 걸 보니 그야말로 이 핀테크를 주제로 거대 기업들이 제대로 한번 전쟁을 벌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며칠 전에 했던 방송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점점 더 가시화되고 구체화되고 또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강도가 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회사가 다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먹거리로 이 금융을 생각하는 게 아주 확실해 보이네요. 정말 지켜볼 만하고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또 이럴 때 이제 소비자로서 뭐 여러 가지 금리 혜택, 좋은 혜택들 많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누리시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건 지금 은행이나 증권 쪽에 계신 분들 혹시 삶이 괴로우시면 이제 곧 뭐 어쩌면 지금도 이미 진행 중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곧 여러분의 그 다음번 회사는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의 동향도 계속 잘 주시하시면서 이직에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자, 어쨌든 재밌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금융이 진짜 핀테크가 정말 넥스트에 아주 큰 화두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관련된 기사나 이슈는 제가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준비된 이슈 여기까지고요.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 뭐 한글이든 영어든 검색해 보시면 찾으실 수 있고 또 지난 방송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서 구독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대한민국 IT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노력하신 모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